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윤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Q&A 한다고 공지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드디어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과 인스타그램 DM으로 저에게 주신 질문들을 토대로 제가 답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여기에 정리를 해 두었는데 5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에 관한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학교 관련 질문, 아나운서 준비, 유튜브, 그리고 기타 저에 관련한 질문들이었는데 이 순서대로 Q&A 답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이름이 뭔가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제 이름은 추지윤이고 지혜로울 지자에 진실로 윤을 씁니다. 지혜롭고 진실되라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몸무게는 170이고 몸무게는 50kg 중반, 51부터 59까지는 중반인 거 아시죠? 현재 저는 연세대학교 17학번 중어중문학과 전공 중이고 언론홍보영상학부를 복수 전공 중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갈게요. 학교 관련 질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입학 전 스펙과 내신 등급이 궁금합니다. 외대부고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제가 지금 문과니까 입문 과정에 중국어과였습니다. 내신 등급은 이거 말해도 되겠지? 1학년 때는 4점대로 시작해서 3학년 때 2점대로 마무리를 했고요. 최종 합산이 기억이 안 나. 연세대학교는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나요? 저는 그 수시로 입학을 했고요. 인문인재 계열로 입학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말고 썼던 학교와 학과는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인재 전형 중국어과랑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중국어과 썼었습니다.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를 붙었었는데 연세대학교를 선택했고 서울대학교는 면접에서 탈락. 왜 중문과를 선택하셨나요? 사실은 저도 신방과, 언론 관련 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내신이 일단 안 따라준 것도 있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중국어 그 과목 내신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좀 높았어요. 그래서 나 중국어에 재능이 있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입학을 했는데 지금 재능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복수전공 관련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이거 한꺼번에 제가 말을 할게요. 복수전공 어쩌고저쩌고. 일단 첫 번째, 복수전공을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래 공부하고 싶은 쪽이 언론 쪽이어서 선택을 했고요. 복수전공 승인 학점 기준은 어떻게 되냐고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과마다 달라서 제가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의 경우로 저는 복전 직전 학기까지 4.3 만점에 3.9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복전 관련해서 또 아나운서 하려면은 그 언론 관련 학과로 꼭 복수 전공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래 그 언론 쪽 학문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복수 전공을 하는 거고 아나운서를 하기 위해서 복수 전공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직 아나운서 분들 중에서도 언론 관련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보다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홍용에서 배우는 게 그렇게 딱히 아나운서가 되는데 엄청 도움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바로 이어서 관련 질문으로 언홍용에서 배우는 건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수업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방송의 이해나 언론학 개론 이런 거는 이론적인 수업인데 되게 그냥 방송 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 같은 걸 이야기해주고 관련 용어들 배우는 그런 이론적인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미디어와 여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은 저에게 최저 학점을 안겨준 사회, 역사, 세계 이런 엄청 통합적인 그런 수업이었고 군중의 심리, 여론 약간 이런 걸 많이 배웠고 책 읽었고 논술형으로 시험 보는 이런 되게 어려운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들은 수업은 미디어 편성과 수용자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이 수업은 되게 실무적인 수업이었거든요. 팀플을 하는데 각 조마다 방송사, 광고사, 제작사 이렇게 맡아가지고 전략을 짜서 전략 게임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전략을 세우고 이런 실무 수업. 그다음에 그 수업에서는 그 OTT 플랫폼 웨이브 전략도 세워서 발표하고 약간 이런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들었던 수업 중에 또 하나는 영상 제작 실습이라고 완전 실습 수업인데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신 분들은 가끔 스토리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중계차 막 오고 카메라, 방송용 카메라로 막 찍고, 네, 직접 카메라도 만져보고 카메라 콘티도 짜보고 그 PD가 하는 그 콜 부르는 거 막 카메라 원 스탠바이 컷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실제로 팀 짜가지고 최종 프로젝트로 예능이나 여러 가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다음, 언어용 학점 따기 힘든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번 학기 성적이 아직 안 나왔지만 쉽지 않아요. 나오고 좀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중문과보다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학점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1학년 때랑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학점 관리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복수 전공도 하고 싶었고 교환학생도 가고 싶었는데 이게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학점 관리 되게 열심히 했는데 2학년 1학기 그 여름방학 때 교환학생이랑 복수 전공이랑 다 승인이 나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점점 성적의 하락세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벼락치기를 진짜 절대 안 해요. 시험 공부를 하루 전에 시작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원래 벼락치기를 좀 못하는 성격이라 그냥 예전에 뭐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도 벼락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동아리 뭐 하셨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댄스 동아리를 해서 대학 와서도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문과대학교 여자 댄스 동아리 실루엣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여자 댄스 동아리에 들어간 건 이유가 참 간단해요. 남자춤을 제가 춰보고 싶어서.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1, 2학년 때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나 후회되는 점이 있나요? 이 질문을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더 열심히 밤을 새서 술을 마시지 않고 덜 논 거? 더 놀걸 이런 생각. 연대 과외 많이 잡히나요? 이거 너무 사바사예요. 네, 사람 바이 사람. 재수생도 대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재수 현역 비율이 궁금해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제가 과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이 7명이 있는데 7명 중에 3명이 재수생이에요. 근데 그냥 언니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상할 정도. 아주 잘 지냅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주변 친구, 그냥 동갑이랑 친하게 지내면 뭐 나이 상관없이 다 잘 지냅니다. 비율은 과마다 아마 다를 건데 저희는 1대3 정도? 1대3 평균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통학 걸리는 시간 얼마나 되세요? 버스로 30-40분인데 걷는 시간 때문에 여유롭게 1시간 잡고 갑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아나운서 준비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언제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나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네, 그 초등학교 졸업 사진 그 밑에 제 얼굴 밑에 아나운서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나운서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나 진로 고민을 한 적이 있나요? 이거 말이 진짜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 아나운서라는 꿈이 진짜 변함이 없었고 견고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여름방학인가? 그때 그 대학 학내 방송국 YBS라고 제가 그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그걸 떨어지고 뭔가 내가 아나운서 될 자격이 없나? 재능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존감이 진짜 급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가 좀 우울했어요. 막 기숙사 방 안에서 혼자 막 생각하고 혼자 산책하고 진로 방황을 좀 했는데
그렇게 방황을 좀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나운서라는 그 길만 바라봐서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다른 거를 못 보고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다른 거를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뭐 패션 관련 대회 활동도 해보고요. 소비자 마케팅 수업도 들어보고 뭐 리포터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바쁘게 지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아무리 그렇게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해도 결국 돌아오는 건 아나운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후회 없이 끝까지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 아나운서 대학 많이 보나요? 학벌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나운서가 아니라서 아직 저도 준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냥 저의 생각을 말해보자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아나운서는 그 필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실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목소리, 발성, 발음 이게 더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솔직히. 비슷한 질문으로 아나운서 학과 많이 보나요? 뭐 스포츠학과나 이과 이공계인데 아나운서 준비하는데 뭐 무리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말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런 과가 장점이 되면 장점이 됐지 절대 이런 학과가 발목을 잡진 않아요. 않을 것 같아요. 네,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 스포츠 학과다 그러면 뭐 스포츠 아나운서, 스포츠 캐스터 이쪽으로는 진짜 나를 이길 자가 없어. 그쪽 관련 지식 빠삭하지. 누구보다 그쪽 관련 방송을 잘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공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공계 마찬가지로 내가 그쪽 분야에 지식이 많으면 누구보다 그 방송을 잘 해낼 거예요. 핵심 무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딴 자격증이나 시험이 있나요? 저는 토익 봤고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습니다. 그 다음 진짜 제일 질문이 많았던 학원 관련 질문입니다. 학원 어떻게 알아보나요? 학원 선택할 때 고려한 점이 있나요? 저는 직접 방문 상담을 해서 학원을 알아봤고 인터넷에 포털 그 검색해서 나오는 그 학원들을 갔어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선택을 안 한 학원을 왜 선택을 안 했는지 어떤 학원인지 딱 규정을 못 짓겠지만 선택을 안 한 학원은 저를 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고객으로 보는 느낌이 너무 심했어요. 영업 느낌? 그리고 너무 대형 학원이라 내가 기본기를 다지는데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원은 지금 말한 것들과 반대의 느낌을 줘서 선택을 했겠죠? 가고 싶은 방송사가 있나요? 저를 뽑아주시는 곳이요. 연습 얼마나 하나요? 사실 학기 중에는 매일매일은 못했고 그래도 2, 3일에 한 번은 꼭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면은 한 번에 3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학원 같이 다녔던 언니들이랑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한 번 할 때 2시간 정도? 이제 방학이니까 열심히 연습해야겠네요. 복식호흡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거는 제 학원에서 배웠는데 하, 해, 히, 호, 후 이거를 할 때 여기가 하, 해, 히, 호, 후 이렇게 되면은 복식호흡이 안 되는 거고 배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은 복식호흡이 되는 거랍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카테고리입니다. 유튜브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튜브 시작 계기가 뭔가요? 제가 저번 학기 3학년 1학기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뭔가 글이나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일단 그 추억을 기록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이게 찍다 보니까 그냥 찍는 거 말고 유튜브에 올려볼까 해서 올려봤어요. 근데 사실 한국 와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이왕 시작한 거 한국 생활을 찍어서 브이로그 올려보아도 재밌겠다 싶어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편집은 뭐로 하시나요? 제가 처음에는 그 핸드폰 앱
비모였다가 빌로우로 바뀐 그 앱으로 편집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 중입니다.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는 누가 있나요? 저의 최애 유튜버는 트위티님.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하고 힐링되고, 네. 그리고 바라던 바다님도 좋아하는데 이분은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약간 워너비 느낌이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상윤스 님이라고 먹방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상을 정주행 중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하늘님도 좋아해요. 막 보면 해피해지는 기분. 그다음에 마지막 저에 관한 기타 질문들 그냥 중구난방으로 한번 답변해 볼게요. 첫 번째, 자존감이 높은 편인가요? 좀 많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수님이 나의 레포트를 채점했는데 별로 낮은 점수를 주셨다. 그러면은 나의 그 사고 방식이나 나의 필력을 탓하기보다는 교수님의 성적 평가 방식을 탓하는 그런 느낌? 네. 올해 좀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떤 계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슬럼프가 올 때가 있나요? 극복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요즘엔 진짜 자존감이 거의 하늘을 찌르고 뚫고 날아가는 수준이라서 슬럼프가 없는데 1학년 여름방학 이후로 1년간 약간 진로 방황 슬럼프 비슷하게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일단 저를 올가매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길. 그리고 혼자 다이어리에 생각 정리도 하고 차근차근 그냥 저의 마음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슬럼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겪었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슬럼프라는 그 단어가 만드는 뭔가 웅덩이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빠지는 느낌? 네, 그런 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굳이 슬럼프라고 규정하지 말고 그냥 좀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세 번째, 무대 공포증 극복법 있나요? 저는 사실 그 고등학교 때부터 댄스 동아리 하면서 무대 많이 서봐서 그런지 무대 공포증이 없어요. 그리고 발표도 좋아하고 또 무대 많이 서보는 게 진짜 베스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가끔 발표하러 나가면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 막 뛰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하는 생각은 저 앞에 있는 사람들도 나랑 같은 학생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네 번째, 언니 어디에 자주 출몰하시나요? 저는 신촌에 가장 자주 갑니다. 학교랑 학원이 다 신촌에 있어서. 유학 경험 있나요? 없습니다. 그 한 학기 교환학생 다녀온 거.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다 좋아해요. 가리는 게 없어요. 마라탕, 뭐 연어초밥, 떡볶이 다 좋아해요. 못 먹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제가 미역줄기를 못 먹어요. 생굴도 못 먹어요. 좋아하는 연예인 있나요? 네, 배수지 왕팬입니다. 제가 아카라카 그 연세대학교 축제 아카라카에 작년에 그 수지가 왔었는데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보다 제가 더 좋아해서 남자친구가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 드라마나 영화가 있나요? 제가 근데 볼 때마다 야 이거 인생 드라마다 이거 인생 영화다 막 이래서 너무 많은데 굳이 꼽아보자면 인생 영화는 어바웃 타임 좋아하고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얘를 한 7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는 진짜 너무 많은데 동백꽃 필 무렵, 미생, 육룡이 나르샤, 고백부부 등등등 많습니다. 드라마 좋아해요. 하고 있는 알바 있나요? 용돈 받아서 생활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알바는 과외만 지금 하고 있고 국어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은 국어 과외 선생님 3년차. 전 용돈도 받고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필기구 뭐 쓰시나요? 제가 원래 제트스트림 쳐돌이었는데 그 일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모나미 FX 제타 0.5 쓰고 있습니다. 여행 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이거는
약간 여행의 컨셉에 따라 좀 달라요. 막 힐링이면은 막 숙소 예쁘고 수영장 팍 있고 이런 게 좋고, 관광이 컨셉이다 그러면은 진짜 관광지가 지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휴양지 여행보다는 약간 남미, 몽골,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기 약간 이런 게 아직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해외여행은, 국내 여행할 때는 근데 일정 짤 때 약간 뭐 먹지? 해서 식당을 먼저 정해두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을 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2019년 가장 뿌듯했던 일이 뭔가요? 교환학생 가서 유튜브 시작한 거? 2019년 가장 후회한 일은 뭔가요? 제가 후회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약간 저의 신조라서 후회할 일을 해도 후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나의 선택이고 그 일에서도 뭔가 배울 점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20년의 목표가 뭔가요? 우선 제가 이제 4학년이니까 4학년 1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4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시험을 많이 보러 다니려고요. 그 카메라 테스트. 그래서 막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더라도 뭔가 일을 시작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유튜브 꾸준히 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가치관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저의 좌우명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자, 지나간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탓하지 말자. 이렇게 4가지 정도. 네, 여기까지 저의 Q&A 답변이었고요. 2019년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2020년 힘차게 출발해봅시다. 과거에 발이 묶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그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가면 더 멀리, 더 좋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2020년도는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다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뭔가 빠진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로라도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해피 뉴 이어. 뿅.